안전하십니까? 저는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이종은 대표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안전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전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들이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또 교육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 저희 직원들의 인사는 안전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전공은 안전 쪽 전공은 아니고 컴퓨터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컴퓨터공학을 전공을 했는데 제가 이제 2022년도에 이제 뉴스 기사를 막 보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중대처벌법이 발생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뉴스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사들을 보면서 뭔가 안전 쪽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됐고, 제가 컴퓨터 공학도로서 좀 안전 쪽에 제가 가지고 있는 전공을 좀 살려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그 시점에 안전사고들이 많이 나는데 우리나라가 하루에 2명 이상 안전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2명 이상 사실 안전사고가 중대재해,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기회를 살려가지고 좀 한번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부터 제가 교육이라는 곳에서, 특히 온라인 교육이라는 곳에 있으면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실행이 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직접 안전교육에 대해서 그냥 만들어진 컨텐츠를 한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의 입장에서 교육에 대해서 한번 제공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안전교육을 하는 회사인데, 안전교육이 대부분 아시다시피 대부분 이제 현장에 가서 어떤 집체, 이게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하는 교육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안전을 교육을 시작할 때는 코로나가 이제 한참이고, 코로나가 이제 지나가는 시점에서 이 안전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이러한 그 교육을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교육 방식들이 생겨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냥 집체 강사를 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저희들이 직접 온라인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그것을 또 제공을 하고, 또 비대면이란 방식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보시면 원래 이제 안전 교육하는 회사들 보면 진짜 안전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서 교환을 만들고, 물론 그런 부분들이 저희한테도 있지만 현재 저희는 이런 컨텐츠를 좀 현대적인 감각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현대적인 부분에서 컨텐츠 제작하는, 그러니까 좀 젊은 저희들이 직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안전이란 딱딱한 것들을 좀 부드럽게 그리고 쉽게 만들자라는 개념으로 해서 좀 분위기가 좀 밝고, 그리고 좀 이런 개발이나 컨텐츠를 제작하는 그런 팀원들이 구성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이제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저희는 이제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인데요. 저희 같은 기관에 전국에 한 2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은 200개지만 이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민간 재해 예방기관이라든지 어떤 작업 측정이라든지, 우리 건강센터 가면 건강검진 받고 가지시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가면 사실 한 3,4천 개의 이러한 기업들이 우리 이 안전에 관련한 일들을 하면서 우리 이 안전 재해 예방을 위해서 같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근로자 안전 보건 교육이라는 거는 이제 뭐 관리 감독자라든지 그야 이제 근로자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또 뭐 안전 책임자라든지 이런 교육 부분들이 각각을 나라에서는 이런 부분을 교육을 다 의무화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법정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 교육을 하지 않아서 중대재해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진짜 학교는 안전확보 보건 의무가 하지 않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필수적인 부분이고요. 실제 저희가 교육을 좀 의무적으로 하시는 부분도 있으시지만,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늘 노력하는 게 이 교육이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정말 이 중대재해 감축에 대한 어떤 효과성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부분으로 계속 고민하고,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이 안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의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하라고 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과정을 어느 정도 이런 과정을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이제 그 현장에 맞춰서 교육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대부분은 어떤 컨텐츠의 어떤 개발이나 교환의 개발보다는 그냥 가지고 있던 나왔던 어떤 매뉴얼이나 어떤 교환을 가지고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제가 이 시장에 와서 이게 과연 완전히 진짜 효과가 있을까? 이 교육이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봤을 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회의할 때는 주로 예를 들면 어떤 그 사업장이 있으면 그 사업장에 이루어지는 현재 그 어떤 제조 형태라든지 그러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안전의 요소들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그것들을 교환에 반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조 현장이 다를 거고요, 건설 현장이 다를 거고, 또 제조 같은 경우에도 소규모가 다를 거고, 뭐 자동차 제조업이 다를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식품 제조업이 다를 거고, 그런 부분마다 다 위험의 요소는 다 현장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원래는 저희들도 간편하게 그냥 그 지침에 맞춰서 그 과정만 교육하면 사실 쉽게 진행할 수 있겠지만, 정말 이 안전 문화를 선도하고 실제적인 효과를 위해서, 우리 지금 현대사에서 제일 소중한 게 이제 시간이지 않습니까? 시간인데, 현재 집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시간을 우리가 약속을 잡아서 그 시간에 모여서 교육을 하는 부분, 물론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일괄적으로 우리가 또 교육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효과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경제적인 어떤 그 시간적인 개인의 시간을 봤을 때는 온라인은 내가 듣고 싶은 시간, 듣고 싶은 장소, 어디서든 편하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교육이 그냥 듣고 마는 게 아니라 어떤 평가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프라인과 비견해서 사실은 그 효과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우리 그 교육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기업의 어떤 경제적 효용으로 봤을 때는 온라인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뭐 사실 집체 교육도 어느 정도 혼합이 되어지면은 현재 안전 교육의 어떤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더 저희들이 보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혼합 과정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었고, 현재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이제 발효가 됐는데, 사실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에 대한 어떤 처벌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강화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이랑 중대재해처벌 가장 큰 차이점은 고의성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하지 않으면 고의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 과실이 아닌, 우리가 형법으로 다룰 수 있는 여기에 있는 민사적인 부분이 아닌 과실의 부분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내가 이거는 무조건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로 되어 있는데, 하지 않으면 직접적인 경영자의 책임과 이런 부분들이 묻는 법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거는 알면서 안 하고 되면 고의성이 이제 인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안전이란 측면, 안전 예방이라는 측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의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상당한 효과를 가지고 있고, 실제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을 하면서 50인 미만 기업이라든지 300인 미만 기업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효용성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21년에 이제 국회 발의가 돼서 시행은 2022년도에 이제 시행이 됐고요. 2024년에 이제 5인 이상으로 이제 관련해서 이제 발행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게 됐습니다. 이 산업안전보건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어떤 질병과 그다음에 재해를 예방하는 그런 조치의 법이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경영자의 이 안전 확보 의무에 관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의 확실한 이 다른 점은, 이 경영자나 그리고 여기 있는 그 책임자가 여기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를 조치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이제 책임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강화시킨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법이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기존에 시행되어 왔지만, 실제 이거를 운행하고 이런 부분에서 어떤 예산적인 부분이 이런 것들 운행하는 경영자가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이것을 조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관부서가 이제 고용노동부 소속의 안전보건공단이 여기에 이제 정부 공공기관으로 해서 안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5인 이상의 어떤 우리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안전에 대해서 모두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경영을 하다 보면 이제 안전이라는 거는 사실은 조금 뒤로 미루고, 아무래도 효율적인 부분, 빠른 생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도 회사에 어떤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어떤 안전 큰 사고, 사망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사실은 어떤 그 사업장이 작업 중지를 통해서 사업장이 이제 정지가 된다든지 사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경제적으로 더 큰 손실이 일어난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근로자들이 그런 부분에 생기면 우리가 숙련된 노동자가 어떠한 안전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기고 다치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그 많이 불편해 하시지만 예전에는 사실 많이 불편해 하셨고 좀 등하시했던 게 사실이지만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이 발생을 하고 현재 판결도 한 16호 판결까지도 났거든요. 나서 이거는 꼭 필요하구나. 이거는 경영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이 안전을 지키는 게 우리가 경제적 효율성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챙기는 부분이라는 것으로 해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기관에서 그래서 이제 교육뿐만 아니라 이런 안전보건 컨설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컨설팅 할 때 이제 만나보면 이렇게 조금 투자해서 안전하는 게 훨씬 낫네? 훨씬 내가 마음 편하게 경영할 수 있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그 대표님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불편하고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같은 기관들이나 또 정부 공단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도움을 받으시고 하면 결코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이제 정부에서 우리나라 이제 중대재해를 이제 관리를 할 때 사망 만인율이라는 걸 관리를 하고 있어요. 기존에 코로나 전에는 저희가 거의 그 우리나라의 사망 만인율이 한 0.5 정도였습니다.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과 어떤 선진국 미국과 일본과 따졌을 때는 저희가 그런 비율이 상당히 높은 사실은 이제 산업재해 후진국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지금 이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그 안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발효가 되는데 그걸 통해서 후진재해 같은 부분들을 많이 이제 감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로자안전보험교육기관이 전국에 한 200개 정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처럼 온라인 자체 컨텐츠를 제작하는 회사는 한 10손가락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작년에 저희가 한 120개 정도 과정을 개발했고요. 올해도 그 상당한 과정을 현재 개발을 진행 중인데 감사하게 이제 규정이 바뀌면서 어떤 최근에 AI라든지 AI 강사나 AI 기술을 활용한 이런 부분으로 그리고 VR이나 이런 기술을 통해서 또 컨텐츠 개발이 좀 용이하게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컨텐츠 개발은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